자, 오늘 통일교 특검이 발의가 됐어요. 이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 통일교 특검을 보시면은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걸 빠뜨렸네. 아까 장경태 얘기하면서 이걸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빠뜨린 게 있어서 장경태 얘기 보도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냥 똥 싸고 뭉개려고 했는데 그냥 뭉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 보도 먼저 보고 가시죠. 술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그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A씨는 오늘 장 의원을 명예훼손, 면담 강요,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의도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장면을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장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장 의원의 주장으로 자신의 신분과 직장이 공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직장에 감찰을 요구한 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을 압박하는 보복성 행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소장 제출 이후 당시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났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A씨를 무고, 폭행,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왜 사과를 안 할까요? 지금 고소까지 당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복만삼님 까왕의 해안에 날부를 치게 되네요. 봉대를나 잠이 됐겠네요. 저한테는 다 계획이 있죠. 제가 뭐 대충대충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본이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뭐 옛날에 청운의 꿈을 품고 있을 때는 지금 여의도에 가서 정치를 했어야 될 사람인데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치판에는 못 가는 상황이 됐고, 제가 여의도 갔으면 이제 난리 났죠. 진정한 그 양아치의 세계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뭐 다행히도 유튜브 판에 남게 돼서 대한민국의 이거는 참 행운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놈이 여의도로 안 간 거는. 그래서 뭐 체급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아이디어야 뭐 기본인 거죠. 너무 또 뭐 그렇게 놀라고들 그래요, 복만삼님. 복만삼님 얘기도 잠깐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나 까먹고 있었네. 오늘 막 이것저것 할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복만삼님 소식을 하나 제가 전해드릴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깜빡했어. 요것도 아주 중요한 소식이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거취 문제와 연관돼서 우리 복만삼님이 중요한 취재를 한 바가 있어요. 취재? 뭐 취재는 아니고 복만삼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많이들 보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신이 왔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복만삼님이 보낸 문자예요. 김병기 원내대표님, 집청래와 문파들의 총공격에 몹시 힘들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엄청 많은 찐 친명들이 뒤에 있으니까 우리 믿고 끝까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 복만삼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바로 답을 했어요. 답을 해가지고 송구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기일전하여 좀 더 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네, 이런 이제 답변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복만삼님께 보내왔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자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저야 이제 정치평론을 해야 되니까요. 복만삼님 출세했다. 뭐 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하려고 요 문자를 공개한 건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현재 이제 멘탈 상태, 요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심기일전하여 좀 더 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뜻은 좀 더 잘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하겠다. 나 끝까지 한다. 걱정 말아라. 찐명들이여. 나는 계속한다. 좀 더 잘하겠다.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걸 우리 또 복만삼님 문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멘탈 체크가 되는 부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지금 이걸 또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예, 영어로 쓰려면 이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힘듭니다. 예. 물론 이걸 이제 복사를 해놔가지고 여러 이런 문자가 올 때마다 답변을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상당히 해피한 기운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하고 해피해 지금.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느낀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메리 해피해요. 예? 메리 해피한 상태야. 그러니까 멘탈이 국정원 멘탈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국정원 멘탈이다. 지금 이 상황에 해피한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라는 걸 제가 볼 수 있고, 뭐, 국정원 일 하다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어봤겠죠.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멘탈이 나가고, 뭐, 그런 정도의, 유형은 아니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새해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메리하고 해피하세요. 예? 괜히 뭐, 힘들어 하지 말고, 메리하고 해피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장경태 오늘 저렇게 고소까지 당했는데, 응? 고소까지 당했는데 정청래 뭐 조선일보한테는 뭐 인터뷰를 안 한다 이런 개수작하고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앞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장경태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고죄로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무고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근데 실형이 나오면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와도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이 돼요. 근데 저거는 100% 무고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그 폭행죄로 고소를 했잖아요. 무고와 폭행으로 맞고소를 했는데 폭행을 한 사람이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이제 성추행 사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성추행 사건보다 이제 저 무고죄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야. 근데 무고죄는 벌금죄가 없으니까 유죄가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땐 90% 이상이죠, 저건. 폭행을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폭행했다고 고소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있잖아요. 영상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무고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나와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럼 이제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죠. 잔머리 굴리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언젠간 실현이 된다라는 거. 요즘 말씀드리고요. 오늘 통일교 특검 발의를 했는데 이 장면도 한번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 제3자 추천 기간 한 번만 다시 설명. 네, 세 개의 기관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렇게 세 군데고요. 법조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단위 기관과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재판기관을 추천기관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고요. 그러면 남는 것들이 뭐 법무부도 있을 수 있는데 법무부는 또 다른 어떤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뺐고요. 그래서 법정단체인 대한변협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등 또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법령상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법학 교수 단체를 추가해서 이 세 개의 단체에 각 1명씩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사 범위, 인력,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특검은 당연히 한 명이고 특검보가 6명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도록 했고요. 파견 검사는 30명 이내, 파견 공무원도 60명 이내, 그리고 특별 수사관도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특별 수사관은 60명 이내, 요렇게
법 조항에 담았고요. 단일 사건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인력 규모를 좀 담아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수사 인력 규모를 정했습니다. 네. 기간하고 범위는 수사 기간도 원칙적으로는 90일. 여기에 특검 자체적인 판단 하에서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 하에서 1회 30일 또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또 준비 기간이 2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사 기간은 수사 및 준비 기간을 합하면 총 170일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특검의 수사 기간이나 수사 규모, 수사 인력 규모 등과 비교해 보면 이 단일 사건에서 이렇게 좀 정한 것은 상당히 좀 풍부하게 담아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겠죠.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만으로도 우리 민주당만으로도 특검법을 관철시킬 그런 미리 말씀드린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특검법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천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셨는데 좀 이유랑 좀 팀에서 좀 어떤 반응인지 좀 여쭤보고 신천지 포함시키면 당연히 국힘에서는 반대하겠죠. 근데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 이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 명확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도 통과를 한다. 전에 이제 야당 시절 때 특검이 통과 안 된 거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국민의힘은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고 있는데 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완전 자충수다. 결국 신천지까지 탈탈 털려가지고 국민의힘도 박살이 나고,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을 잡는 것도 이제 문제가 필요한 일이지만은 민주당의 이런 종교 세력들이 개입된 것, 이번에 완전히 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난 8월 이후에 민주당의 특히 호남 지역에서 70만 명 당원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유령 당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특검에서 다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통일교 뭐 신도 명부는 이미 확인이 돼 있는 거고, 신천지 신도 명부도 압수수색해서 털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 명부 털어가지고 두 개 다 대조를 해보면은 신천지와 통일교와 겹치는 부분 이번에 확인이 될 거예요. 확인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전에 170일을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전에 이게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게 흥미로운 게 오늘 이거 보세요. 자, 오늘 이거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하는데 이런 거 법안 발의하면은 보통 법사위가 이제 날뛰잖아요. 이제 사진 찍히려고 법사위가 나서가지고 막 법안 발의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법사위에서 법안 준비를 안 했나 봐요. 그 법사위원들 그 나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통일교 특검은 본인들이 관심이 없지? 아니 그래서 누구 갔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요 세 분이 갔는데,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문진석도 날리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이것들이. 이용우 원내 부대표, 김현정 원내 대변인, 친명들만 3명이 갔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병기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만 갔잖아요 지금. 김병기 지도부,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 부대표, 원내 대변인, 김병기의 오른팔 왼팔 뭐 다 갔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지금 통일교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원내 지도부가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친문들은 왜 빠졌지?
그렇게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김병기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안 잡혀요. 저는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국민의힘 잡자고 하는 일 아닙니다. 하는 일 아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포함이 되고 정치권에 더 이상 이런 종교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정당 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윤건영이 통일교 관계자를 만났다라는 지금 주장도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에 접근했다는 얘기도 있고, 신천지가 이낙연 쪽으로 접근했다라는 건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고,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서 탈탈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여러분들이 방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통일교 특검, 쿠팡 사건, 이거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 자기 보좌관이 가 있는 정청래를 어떻게 믿습니까? 쿠팡 사건이 터진 이후에 대한변협과 쿠팡 임원들과 밥 먹는 법사위원 서영교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조국당은 어떻게 믿고? 그리고 오늘 또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서해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구형에서 다 실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선고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재판장이 직위원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친문들 큰일 났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직위원이 알고 보니까 친문이었네? 자, 뉴스 영상을 일단 보시고 이건 또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장이 선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애당초 이 사건이 지난 정권하고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죠.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인데 잘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고요.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 진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을 두고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고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며 기소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원 의원은 뭐 의기양양하대요. 무죄 나왔다고. 근데 그 이상하잖아요. 직위원이 그 무죄를 주면 이상하잖아.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유죄를 줘야 하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직위원이 조이대 똘만이라며. 그리고 조이대는 내란 공범이라며요. 그리고 문바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 직위원하고 조이대를. 그리고 직위원하고 조이대를 못 믿겠다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직위원이 무죄를 주네? 이게 좋아할 일인가? 아니 그러면은 야 조이대가 내란 공범이고 직위원이 조이대 똘만인데 직위원이 박지원을 무죄를 주면 박지원은 내란 공범인가?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 너무나 이상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직위원이 공정한 판사네. 그렇잖아. 공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런 공정한 판사인데 그동안 직위원을 왜 이렇게 공격을 했어? 그것도 이상하네. 저는 이게 쿠팡의 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쿠팡에서 뭐 정치권에만 로비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로비가 있고 대한변협이 사실상 이제 쿠팡의 어떤 그 로비 대행사 같은 뭐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도 어제 이제 보내드렸는데, 야, 쿠팡하고 손잡으니까 좋구나. 예? 쿠팡하고 손잡으니까 그냥 조이돼도 야 한편이 되는구나. 좋다, 야. 여러분, 이제 그죠? 제가 연말 연초에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폭풍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대위로 가게 될지 아니면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친명이 되고 당선이 돼서 2명 이상 당선이 돼서 판이 바뀔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본격적인 민주당의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친명 의원들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유권자들이 우리밖에 없다. 김어준은 뭐 20만 명이 매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해봐야 뭐 한 4천 명 모여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백에 5천 결사대가 돼야 됩니다. 5천 명으로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100만 대군이 몰려와도. 뭐 을지문덕 장군이 머리 써가지고 수나라 100만 대군을 수장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머리 잘 쓰면 됩니다.